문제드린 신혜순입니다. 공무원 한국사 핵심으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정권 수립과 6.25 전쟁이에요. 북한의 정권 수립 과정은요, 45년 8월 17일에 평남 권준이가 평양에서 조만식 선생을 중심으로 한 우익 세력들에 의해 구성되어졌고요. 45년 10월에는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세워져요. 45년 11월에는 소련 군정의 주도와 김일성 등의 이 좌익 세력들이 중심이 된 북조선 5도 행정국이 구성되었단 말이에요. 46년 2월에 북조선 임시위원회가 구성되어지면서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위원장의 김일성, 부위원장의 김두봉이 임명됐어요. 전격적으로 토지 개혁을 단행했어요. 46년 3월이죠. 무상 몰수와 무상 분배의 원칙 하에서 이 5정보를 초과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했고요. 농경지 외에도 임야까지 포함하면서 명실상부한 토지 개혁이 되었던 것이에요. 처음에는 개인의 경작권을 인정하면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듯 했지만 6.25 직후에 부정하게 됐어요. 친일파 청산과 남녀평등법 그리고 8시간 노동법을 제정하는 등 선진적인 입법 정책이 있었고요. 46년 8월에는 북조선 노동당을 창당했고 47년 2월에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구성됐고요. 48년 8월에는 북조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있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던 것이에요. 수상의 김일성 이 임명됐고요. 공식 정부라는 의의가 있었지만 유엔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라는 한계점도 동시에 갖게 돼요. 50년 6월 25일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 할 수 있는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됐어요. 6.25 전쟁 전후의 국외 상황을 살펴보면요. 미소 냉전 체제가 점점 갈수록 격화되어져 갔고요. 49년에는 중국이 공산화되어졌어요. 1950년 1월에는 미 국무장관 애치슨이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한반도와 타이완을 제외하기로 선언하는 내용을 발표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애치슨 선언이라고 해요. 국내 상황을 보면요. 남한은요. 좌우익의 대립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아주 극도의 혼란이 있었고요. 49년 6월에는 김구 선생이 안두에게 암살당하는 사건도 벌어졌어요. 49년 6월에 미군은 결국 철수하게 되는데요. 군사 고문단은 이렇게 잔류시켜놨어요. 북한은 48년 2월에 북한인민군을 창설했고요. 조선의용군을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인민군에 편입시키기도 했네요. 소련 중국과 군사비밀협정을 체결하면서 군사력을 강화시켰고 만반의 전쟁 준비를 갖추게 돼요. 북한군은 6월 25일 일요일이었는데요. 새벽에 기습적으로 남침하게 되어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고요. 유엔군은 곧바로 참전을 결정했어요. 대한민국으로부터 작전권을 이양받게 되죠. 1개월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대한민국은 후퇴하게 되어 50년 7월이에요.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이 있게 되는데요. 유엔군을 이끌었던 이 메가더 원수는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킴으로써 이 분리했던 전세를 단박에 역전시키게 되어 50년 9월 15일이에요. 주변에서 모두 불가능할 거라고 했지만 그는 이 상륙 작전을 결행하게 됐고요. 결국 성공시켰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서울 수복도 9월 28일 날 있게 되고요. 북진에서 38도선을 통과하는 것이 10월 1일이에요. 내친김에 평양을 탈환하는데 10월 19일이었고요. 마침내 압록강 유역까지 진격하게 되어 10월 24일이에요. 이 국군과 유엔군의 압록강 진격은요. 중국을 자극할 수밖에 없었겠죠. 중국군이 50년 10월 25일에 개입을 하게 되면서
마침내 유엔군과 중국군의 장진호 전투가 벌어졌던 것이에요. 장진호 전투는 김일성 정부의 임시 수도였던 강계를 공격하기 위해서 개마고원의 장진호까지 진격했던 미국 제1해병사단을 주축으로 한 3만여 명의 유엔군이요, 15만 명의 이 중국군에게 포위되어서 격전을 벌이다가 흥남으로 철수한 이런 전투라고 볼 수 있어요. 유엔군의 총 사상자 1만 7천여 명 중 동상으로 인한 사상자가 8천여 명에 달할 만큼 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추운 전투의 비극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모스크바 전투나 스탈린그라드의 전투보다도 훨씬 더 추웠다고 해요. 당시 미국 언론들은 장진호 전투를 진지만 피습 이후에 미군이 겪은 최악의 패전으로 평가하기도 했어요. 한편 보급품이 부실했던 중국군의 피해는 더 컸는데요. 총 사상자 4만 8천여 명 중 동상으로 인한 사상자가 무려 2만 8천여 명 이상이었다고 해요. 1996년에 미국은 유해 발굴단을 북한에 파견해서 미군의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작업을 하기도 했네요. 아무튼 장진호 전투에서 흥남으로 철수한 이 유엔군들이요, 결국은 51년 1월 4일부터 일사후퇴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로부터 전선은 38도선 경계로 해서 교착 상태로 빠져들게 됐어요. 정전협정이 체결되어지는데요. 소련이 먼저 제안을 했어요. 51년 6월이죠. 하지만 휴전선 설정과 포로 교환 방식으로 대립하게 되는데요. 북은 강제 송환을 주장했고요. 유엔군은 자유 송환을 주장하다 보니까 2년여 동안 회담이 지연되어지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회담 지연하는 동안에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고지전이 벌어지면서 엄청난 인명 손실이 발생하게 됐어요. 이승만 정부는요, 정전협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반공포로들을 석방시켜 버렸어요. 마침내 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체결되어졌는데, 정작 서명에 참가한 나라들은 미국, 중간, 북한이었고요. 이 남한이 이 서명 참여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요.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군사 분계선이 확정되었으며 비무장 지대가 설정되었어요. 53년 10월 1일에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어지면서 미군은 한국에 주둔하게 됐던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6.25 전쟁은요, 무엇보다도 인적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요. 남한은 군인 17만여 명 이상이, 민간인 100만여 명 이상이 사망했고요. 북한은 군인과 민간인 합쳐서 최소 250만 이상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어지고요. 수많은 이산 가족과 고아가 발생하게 됐어요. 50년 6월부터 9월까지는 보도연맹 학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보도연맹의 정식 명칭은요, 국민보도연맹이에요. 과거 자에게 가담했다가 전향한 사람들을 가입시켜 만든 단체인데요. 이들에 대한 관리와 우익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려는 목적이 내포된 일종의 반공단체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강제적으로 또는 자신도 모르게 가입된 경우가 부지기수였어요. 인원수가 관공서에 의무적으로 할당됐기 때문인 거죠. 특유의 또 이 머릿수 채우기가 이 관건에 의해서 실행됐던 것이에요. 이 사건의 단초는요, 6.25 직후 북한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일부 보도연맹원들의 이적 행위가 있게 되자 이승만 정부가 보도연맹원들의 처리를 명령하면서 시작되었던 것이에요. 대한민국 전역에서 자행된 확인된 사망자만 4,900여 명이고요. 추정 사망자는 무려 10만 명에서 30만 명 이상,
혹은 최대 120만 명이라고 하니까 6.25 전쟁 중 대한민국 국군이 조직적으로 벌인 가히 최대 규모의 자국 민간인 대량 학살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어요. 거창양민 학살 사건 그리고 국민방위군 사건과 더불어서 6.25 전쟁 기간 중에 벌어진 국군의 3대 흑역사로 꼽히고 있는 사건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 처음으로 국가를 대표해서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하셨고요. 2008년 1월이죠. 2020년 2월 14일 보도연맹원들이 사형당한 지 70년 만에 재판부의 무죄 판결이 내려지게 됐어요. 50년 7월에는 노근리 학살 사건이 자행되어졌는데요. 미군이 충북 영동군 황가면 노근리 철교 밑에 피신 중인 한국 민간인 수백 명을 기관총 등의 중화기로 사살한 사건이에요. 희생자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였어요. 1999년 AP통신 기사를 통해서 공론화되었고요. 2001년 한미 양국의 조사단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리게 됐던 것이에요. 51년 1월에는 국민방위군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쟁 상황이 악화되어지자 정부는 50년 12월 17일 제2국민병 소집령을 발동시켜서 50만 명의 장병들을 전국 각지에 분산 수용해서 국가방위군을 편성하게 돼요. 하지만 1사 후퇴 때 도보로 부산까지 후퇴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국민방위군의 고급 장교들이요. 국고군과 군수 물자를 부정 착복하면서 이 국민방위군들의 어떤 이 식사라든지 이런 의복이라든지 군수 물자가 부족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15일간 도보로 이 추운 겨울에 움직이다 보니까 9만여 명이 굶어 죽거나 동사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 부통령 이시영 선생이 여기에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임하게 됐던 것이에요. 51년 2월에는 거창양민 학살 사건이 또 벌어졌는데요.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자행된 양민 학살 사건이에요. 국군 제11사단 구연대 3대대는 이 지역 주민들이 공비와 내통했다라는 의혹으로 2월 9일 청현마을, 2월 10일 탄양골, 2월 11일 박산골 이 차례로 돌면서 중화기로 무고한 양민들을 무차별 학살하게 됐던 거예요. 희생자가 무려 700여 명 이상이나 되었다고 해요. 51년 3월 29일에 거창군 출신 국회의원 신중목이 이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조사단을 파견하게 되는데요. 당시 경남지구 계엄사령관이었던 김종호는 국군 1개 소대를 공비로 과장시켜서 위협사격을 하며 이 조사 방해 시도를 하기도 했어요. 이후 재조사로 내무장관, 법무장관, 국방장관이 사임했고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구연대장 오익경과 3대대장 한동석은 무기징역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계엄지구 사령관이었던 김종호는 3년형을 받게 돼요. 하지만 이들은 이승만 정권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됐고요. 더구나 김종호는 경찰 간부로 특채까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됐네요. 참고로 김종호는요, 일제히 관동군 출신이에요. 자신을 백두산 호랑이로 불러주길 원했던 인물인데요. 여순 사건에서 여수 시민들을 가담자로 몰아갖고 일본도로 목을 치고요. 그러다 지치면 권총으로 사살했다라는 아주 잔혹한 인물이에요. 하지만 전쟁 중엔 하도 후퇴를 많이 해서 학살엔 귀신이요, 전투엔 등신이라는 이런 비아냥을 받기도 했어요. 이승만은 이런 글을 엄청 총애했다고 해요. 여하튼 전 국토의 황폐화가 이루어졌고요. 대다수의 산업시설이 남한, 북한 가리지 않고 파괴됐어요. 그리고 남북의 이
대치 상황을 이용한 남북한 이 각각에서 독재 정치가 더욱더 강화되어지는 것이죠. 이러면서 분단은 더욱더 고착화 상태로 빠져들게 됐던 것이에요. 연표에 가나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가는 6.25 전쟁부터 서울수복까지, 나는 서울수복부터 휴전협정 체결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본의 인천 상륙작전이 실시되었다라는 것은 50년 9월 15일이죠. 50년 9월 15일이니까 이거 해당되고요. 일본 정답이네요. 이번에 중국군의 참전은 이 압록강 유역까지 진출한 다음에 중국군이 참전하는 것이요. 50년 10월 25일이니까 이건 가가 아니라 나예요. 에치슨 선언은 전쟁 일어나기 전에 50년 1월이란 말이에요. 50년 1월이니까 가 전에 이쯤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 에치슨 선언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군 파병이 결정된 것은 6.25 전쟁 발발하고 난 직후니까 요건 나가 아니라 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1번이네. 강의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